예, 또 반사의 질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형은 아까 몇 개가 있어요? 5개. 정인, 대생사. 이걸 외워야 돼. 그럼 다음 주에 요 진도가 나가니까 자기가 가서 요 문제하고 문제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간은 요 문제는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오셔야 돼요. 복습하면서 하는 거니까 절대 서두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길재 사장님은 어때요? 우리 알고 있거든. 벌써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주간은 이론이고 야간은 문제풀이. 그러니까 이론만 백날 한다 해서 문제가 안 풀려요. 특히 민법하고 등기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면 오늘 이중매매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문제하고. 그럼 다음 주에 그 진도를 나가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 법률행위 뭐가 있어요? 해석이 있어.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이야. 아까 뭐 문제 잘 읽대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 쫄잖아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우리 쌍계 형님 뭐예요? 의사표시. 그렇죠. 의사표시잖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럼 법률행위 해석하는 것은 뭘 해석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잖아. 요걸 한번 펼쳐보시죠. 자, 기본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그러면 자, 우리 미소 씨 읽어봐요. 미리 예습하는 거야, 요 문제는. 자, 법률행위 해석. 자, 읽어봐요.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내용, 목적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그래요.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해석이야. 좀 줄쳐놓고요. 계속 읽어봐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의사표시의 그래, 의사표시의 해석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라하는 법률 요건. 그렇죠. 그러면 해석에는 그러면 해석은 여기에다 써요. 자, 방법이 있어. 방법. 해석 방법. 그 다음에 해석 기준이 있어. 기준. 근데 요거 해석 방법이 있는데 해석 방법하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틀을 잡으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가로 1번 그럼 미소 씨 읽어봐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 출제원이 어디를 장난하실까요? 쌍경이. 객관적을 뭘로 장난세요? 주관적. 그걸 이제 잘하네. 그렇죠. 계속 읽어봐요. 사용된 문헌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헌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객관적 의미 줄잖아요. 주관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로 2번 읽어봐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한 법률 문제이므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자소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소 씨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책을 못 읽잖아.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라는 법률 거야. 문제. 법률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상고심이야. 자, 그러면 우리 쌍경님 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1심에서 2심, 그 다음에 3심으로 나온 거.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뭐예요? 검사가 뭐 했어요? 사형 선고를 했잖아. 사형 선고. 그럼 1심에서 2심까지 가는 걸 여기다 써요. 사실심. 그러면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법률심이라고 써요. 법률심. 요거는 뭐예요? 지방법원이죠. 요거 지방법원이야. 요거는 어디예요? 고등법원. 요거는 뭐예요? 대법원이야. 대법원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변호사만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그러면 2심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등법원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대법원은 무슨 심이 되죠? 법률심이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무슨 문제야? 법률 문제죠. 그럼 상고심의 뭐예요? 판단,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다시요. 1심에서 2심을 가는 걸 뭐라고 그래? 사실심. 2심에서 3심을 가는 걸 법률심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는 어디? 여기 2심까지를 뭐라고 그래? 쌍경이. 법원 이름 말합니까? 네. 고등법원까지를 법률심이, 사실심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대법원은 뭐라고 그래? 법률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대법원은 그러면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변호사만 들어갈 수 있어.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법률 문제죠. 그러니까 상고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읽어보고 뭐 첫 술에 배우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뭐 공부해야 돼? 고시 공부해야지. 로스쿨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공인중개사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 같지가 뭐 언제부터까지가 쉬웠어요? 1회 때 7회 때까지는 유치원 문제. 8회 때 한번 떴고요. 그러면 8회 때에서 또 한 번 뜬 게 있어. 15회 때. 제일 어려웠어요. 15회 때는 그래서 대시험까지 봤어.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죠.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그러면 쌍경님 읽어볼래요?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도 법관의 해석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해석권은 그러면 소극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판례의 태도 한번 읽어볼래? 판례 보기. 매매 계약 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매매 조항이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지 여부. 부정이야. 법률권은 법원의 해석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래? 매매 계약서에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있어. 해석 방법. 방법 동그라미. 방법은 이제 항상 여기 자연적 해석이 있어. 자연적 해석 그러면 항상 관점의 차이야. 여 옆에다 써요. 표의자 시각. 표의자라고 써요. 표의자. 자, 표의자는 그러면 미소씨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기다 써요. 내심적 효과의사라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를 해석하는 게, 의사를 심사하는 게.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다? 표의자 입장. 그래서 읽어봐요. 내심적 효과의사. 관점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쌍경님 1번 읽어봐요. 책 하나도 공부를 안 해왔어. 미리 예습을 해오라고 그러니까. 자, 1번. 표의자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줄 쳐놔요. 표의자. 여기 줄 쳐놓고 계속. 해석 방법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표현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 의사, 즉 내심의 효과 의사를 여기에다 줄 쳐놔요. 내심적 효과의사. 관점의 차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으면 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해석 방법은 바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예요? 바로 자연적 해석 방법에 따라준다는 게 우리 학설의 태도라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읽어봐요. 오표시 무예의 원칙. 여기 시험에 잘못 사실 출제돼요. 별표 하나 해놓고 오표시. 그러면 우리 한자 쌍경님 한자를 잘하더라고. 아까 뭐 일치월장을 하네. 아까 매도인 갑하니까 그거 잘 못 읽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럼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뭐예요? 우리 쌍경님 읽어봐요. 그대로 해석해봐요. 자, 봐요.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봐봐요. 근데 갑하고 두 필지가 있어. 갑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369고, 요거는 963번이야. 근데 얼하고 계약하기로 했어. 요걸 계약하기로 하겠어요. 요 369를 계약으로 하겠는데, 계약서에 잘못 표시해서, 얼마로? 963으로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계약은 그러면 요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죠. 근데 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야. 그러면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그러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 방법이다? 자연적 해석 방법. 그러면 계속 읽어봐요. 쌍경님.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표시 행위를 원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의 법률 행위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계속 읽어봐요. 즉 거짓 표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표시 행위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명료하더라도 표시 행위와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내심적 효과 의사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표시 무예 원칙이 사례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요. 판례 보기를 보면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상형님 읽어보실래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의 목적물 계속 읽어봐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 상방 당사자가 모든 특정의 값 표시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분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의 값 표지와는 별개의 을 표시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값 표시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상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그 매매 계약은 값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그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 계약을 본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본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 무효하다. 자, 그러면 이제 상경님이 오표시 무예 원칙을 공부했어요. 그럼 5번 가서 한번 상경님이 문제 5번 프린터로 가봐요. 읽어보실래요? 답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 토지를 잘못 기재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연적 해석 방법의 근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 1번은 이제 정답인데 나머지 3, 4, 2, 3, 4, 5에 대해서는 예습을 좀 하지만 복습을 좀 다음 주에 이제 또 배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거 안 해요. 다음 주는 이제 오늘 배운 데까지 문제를 만들어 놓을 거야. 야간은 이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 길재사님이 피해를 보거든. 길재사님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길재사님이 이론은 다 들어있어. 들어있는데 지금 요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요거 오표시 무예 원칙 또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근데 오늘은 진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디부터? 처음부터 다음 주에 배운 데까지 확인 테스트 10문제씩 그렇게 이제 틀을 잡혀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간에는 10문제만 1시간, 야간에 1시간, 민법 1시간, 공시법 1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규범적 해석 그러면 미소 씨가 읽어봐요. 자, 자연적 해석은 누가 했는지. 그러면 규범적 해석 여기 옆에다 써요. 이거는 상대방 관점에서 보는 거야. 상대방 시각에서 보는 거야. 영어는 내심적 효과가 아니라 표시적 효과의사라고 그래요. 효과의사라고 써요. 자, 표시라는 거야. 표시적 효과의사. 내심적 효과의사니까 표시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읽어볼래요? 이제 1번 미소씨.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 행위에 따라 법률 행위에 여기 어디다 줄쳐놔야 돼? 상대방의 시각. 자, 계속. 법률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즉 일정한 경우의 의사 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 성립하지 않고 이와는 다른 표시 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 표시행위, 주관적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 내용에 따라서. 자, 계속 읽어봐요. 이 자기 결정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은 사적 자체의 원칙의 내용을 이룬다. 여기서 자기 결정의 원칙으로부터 자연적 해석이,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부터 규범적 해석이 도출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판례 보기 가기 전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보충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 보충적 해석. 옆에다 보자 동그라미. 보자. 자, 보충적 해석은 누구 관점에서 볼까요? 자, 보충적 해석은 여기다 써요.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그러면 제3자 의사니까 요거는 가상적 의사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계약은 측량을 했어. 측량을 했죠. 상대방이 승낙을 했죠. 인터벌이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거는 제3자에서. 그러면 요거 가상적 어서로서 요거는 계약을 해석할 때 보충적 해석으로 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을 그러면 정리정돈을 해봐요. 자, 우리 쌍형님. 1.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 있는 경우 이를 제3자의 시각에 의하여 그래서 제3자 여기다 줄쳐놔야죠. 계속. 보충하는 것으로서 특히 계약에 있어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자, 계약 동그라미. 제가 요거 사법고시에서 옛날에 틀렸어요. 계약에서 크다란 기능을 합니다. 자, 계속.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 당시 및 보충적 해석을 할 당시에 있어서의 사정, 신의 성실의 원칙과 거래 실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게 합니다. 좋잖아요. 가상적 어사. 자, 계속 읽어요. 2.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는 없으며 간극에 적용될 임의 규정이 있다면 보충적 해석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쌍경님? 그걸 헷갈리는 거잖아. 지금 봐봐요. 요거는 지금 잘 암기가 안 돼.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야. 방법은 뭐예요? 요거는 누구의 논문이냐 하면 연세대 민법 교수님이 있어. 이영준 변호사라고 있어요. 연대 교수야. 그 사람의 논문이 학문으로 채택이 된 거야. 그러면 해석 방법이 잘 안 외워지니까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첫자 따서 읽어봐요. 일단 봐요. 그 다음에 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보 동그라미, 보충적 해석이야. 그래서 우리 자규보라고요, 숙제한다고. 자, 자연적 해석은 누구시가? 자, 미소씨. 표의자. 그러면 내심적 효과의사야.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 상대방의 거라서 표시상 효과의사. 그러면 보충적 해석은 뭐예요? 제3자, 가상적 의사,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한다. 지금 여쭤보는 것은 외워줘야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이해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해해서 문제가 안 풀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가 돼야 돼. 이거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뭐라고 이제 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우리 쌍희 형님. 자, 4번 읽어봐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은 이렇게 일단 써놔요. 자, 기준은 써놔. 임신. 자, 목이 뭐냐면 당사자 목적을 살펴보고. 자, 그러면 사실인 간섭, 그 다음에 임의규정 신의칙.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요 순서대로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 자, 구미는 어때? 제가 구미의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실수했어. 근데 우리 교차로에 뭐라고 나와요? 구미 수익률 580%, 600%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민서씨? 아니야. 자, 구미는 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다 내게 돼 있어. 그럼 구미만 인정되는 사실인 간섭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우리 구미 원룸은 뭐예요?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데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게 돼 있어?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게 돼 있어. 지금은 이제 그걸 희석화시키려고 시청에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면 전세권을 들어갈 때 주인이 장판을 깔아주는 사실인 간섭이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인 간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읽어보실래요? 자, 미소씨 이제. 발음 좋은 미소씨가 읽어봐요.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가 많으나 우리 민법에는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다만 임의규정 제105조와 사실인 관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여러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즉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동그라미 당사자의 목적이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사실인 간섭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임의규정, 그 다음에 뭐야? 신의칙이 요 밑에다 써요. 자, 조리라고 써요.
자, 그러면 조리가 뭐예요? 조리, 예, 조리가 뭐예요, 쌍용이? 조리. 조리 그러니까 밥 짓는 조리 이게 아니에요. 사물에 마땅한 이치 이게 조리야. 이걸 경험칙 신의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은 그러면 법령이 해석 기준의 무슨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보충적 단계야. 그럼 판사가 할 말이 없으면 뭐예요? 조리에 따른다면, 신의칙에 따른다면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목적이 명확하면 여기로 끝내는 거야. 목적이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 사실은 그럼 사실은 간섭이 없으면 어디로 가?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첫째 따서 기준은 목, 사, 이, 신 이렇게 되는 거야. 목사임신. 자, 그러면 1번 그러면 자 1번 첫 번째 해석 방법. 자, 쌍경님 읽어봐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목적 줄잖아요. 목적. 그래서 목적, 법률 행위는 표시 행위에 있어서 사용된 문자, 언어에 반드시 형식적으로 부여될 것이 없이 당사자가 그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분명해. 그러면 어디로 가? 사실은 간섭으로 가. 그럼 106조 사실은 간섭. 자, 읽어볼래요? 자, 쌍경님. 106조 사실인 간섭. 법령 중에 선량한 목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간섭에 의한다. 그래서 명확할 때야, 명확하지 아니할 때야. 명확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간섭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단계로 가죠. 1번 읽어볼래요? 제106조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간섭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가 사실 2차 보러 갈 때요 2번이 나왔어. 2번 별표 하나 해놔요. 2번. 자, 미소씨 차이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간섭법이야, 법. 법이야. 법은 판사가 알고 있어, 없어? 있어요. 간섭법은 그러면 판사가 뭐예요? 자, 거기, 자, 법원으로 막 들어갈 때 옆에 뭘 들어가요? 보따리 가지고 들어가죠. 그게 간섭법이야, 간섭법. 자, 그러면 사실은 간섭. 그러면 봐봐요. 간섭법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야. 사실은 간섭은 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야? 당사자만 하는 거야, 당사자. 그러면 간섭법은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하고 사실은 간섭은 누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야, 원칙이. 자,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우리 창기 형님, 쌍기 형님 읽어보실래요?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의 비교. 자주 출제돼요. 간섭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적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며 사실인 간섭은 사회 공동체의 법적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사실은 간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간섭하고 사실은 간섭. 제가 뭐 약수령 문제로 25점짜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사실은 간섭은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사실은 간섭은 누가? 당사자가 주장했잖아요. 사실은 간섭법은 사회 거듭법강으로 사회생활 규범적 법적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모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거고 사실은 간섭은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바로 사실인 간섭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임의규정 3번 읽어보실래요? 임의규정. 임의규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걸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섭이 없으면 임의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읽어볼래요?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임의규정은 특별한 의사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사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자, 그러면 4번은 신의책의 원칙 마무리 짓자고요. 조리. 신의 성실의 원칙,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규정 등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내지는 조리에 따라
법률 행위를 해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암기할 게 있어요. 바로 이렇게 기준은 목사 임신이야. 해석 방법은 뭐예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자, 규보. 요걸 우리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오늘 어사 표시와 관련돼서 법률행위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기까지 읽어오라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미리 저 이메일로 뭐예요? 테스트 문제를 미리 보낼 거야. 미리 보내서 풀어오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결제사님은 제가 뭐의 사이트를 하니까 직접 제가 보낼 겁니다. 그럼 풀어와야 공부가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자꾸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럼 이번 주 목표는 뭐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가서 찾아봐서 오답 정리를 해오라고. 무슨 말씀인지 그래야 실력이 늘어. 그러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샘플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틀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문제 안 듣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문제를 안 듣고 싶다 그러면 2시까지 하고 집에 가시면 돼.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줄 테니까 해설을 써놓을 테니까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길재사님은 야간에 이제 문제만 계속 이제 풀어볼 거라고. 그럼 저희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 문제를 안 풀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잡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거기 뭘 우리가 펼치냐 하면, 자, 거기에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공시법. 자, 1번. 자, 1번은 그러면 이제 저기 마이크를 우리 미소 씨한테 한번 넘겨줘요. 하나. 이게 스타디의 취지야. 유튜브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랬어요. 아, 지금 돼. 읽어주기만 하면 돼. 자, 차서. 자, 1번 읽어보시죠. 왜 실장님은 안 하세요? 실장님도 잘 읽으시던데. 아니야, 실장. 자, 문제 1번입니다. 1번. 자, 읽어보실래요? 1번.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계속 읽어봐요. 1.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자, 5가 되죠.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이원화되어 있어. 지적제도는 대장 중심이고 등기제도는 등기부 중심이죠.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사실관계에 줄쳐놓고요. 공시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그래서 1번은 5 이렇게 되네요. 자, 2번. 지적의 담당 기관은 행정부인데 자, 행정부죠. 지적소관청이죠. 그럼 등기는 사법부이다. 사법부 어디에요? 등기소. 그러면 2번은 5 이렇게 되네요. 자, 3번.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와 단독 신청주의를 취하는데 오케이.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 신청주의에 의한다. 맞네요. 5가 되죠. 자, 3번은 4. 심사 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지적은 취하는데 실질적 심사주의. 맞죠.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맞네요. 자, 5번은 등록 객체로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자, 지적은 토지만을 담당하고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담당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5번이 X라는 거.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4번은 그러면 4번은 O, 그다음에 5번은 X가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항상 그러면 대장과 자, 대장 써놔요. 우리 대장은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 대장과 등기부 밑에다 써요. 대장은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야 권리야?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 그러면 지목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선대장 후 등기가 돼. 이걸 무슨 촉탁제도? 등기 촉탁제도야.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요.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권리죠. 자꾸 그걸 잡아야 돼.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해.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 권리관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이 돼서 상호 일치시켜. 이걸 뭐라고 그래 써놔요? 등기필 통지제도다. 항상 등기필 통지제도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항상 뭐에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민선 씨, 사다리 타봤어, 안 타봤어? 타봤죠. 그러면 등기 촉탁은 이렇게 사다리를 탔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장은 무슨 관계? 또 까먹었다.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야.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나누는 걸, 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걸 뭐라 그래? 분할이죠. 분할은 뭐가 달라졌어? 면적이 달라졌죠. 경계도 달라졌고 좌표도 달라졌죠.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면적은 그럼 분할하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바뀌어. 그래서 읽어봐요. 선대장 후 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는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다. 그렇죠.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 관계의 변동.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합병. 자, 우리 쌍경님,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안 해? 촉탁 사유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합병은 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올해 몇 회야? 37회. 작년이? 재작년이? 그러면 35회 기출문제가 봐봐요. 신규 등록이야. 자, 신규 등록이 출제돼서. 그러면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대장 없습니다. 신규 등록은 대장 없잖아. 등기부 있어, 없어? 없잖아. 현재 상태에서.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잖아. 그럼 신규 등록은 읽어봐요.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 1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야? 사실 관계의 변동. 자, 그러면 저희가 해야 돼. 선대장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러면 선등기 후대장은 뭐예요? 등기 필통지제도.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 그러면 우리 뭐라면 봐봐요. 외울 필요도 없어.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준다를 뭐라 그래? 알릴촉, 알릴탁. 그래서 이걸 등기 촉탁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서 읽어봐요.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킨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요걸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2번 그러면 문제 읽어봐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 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지적 측량의 절차에 관한 사항 4. 국토 계획 및 도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적 측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영어는 제1조에 대한 목적이야. 거기에다 목적이라고 써요. 목적을 딱 규정을 해놔서 18조에. 근데 목적을 외우지 못하면 뭐예요? 바로 제목에서 답을 가르쳐줘서 제목 다시 읽어봐요. 문제를.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관리가 포인트야. 관리.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가 나오면?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개발이 나오면. 자, 1번 그러면 다시 읽어줘요. 1번. 지적 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2번은.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3번은. 지적 측량의 절차에 관한 사항. 오케이. 3번은 국토 계획 및 도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 그러면 국토계획 및 도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4번은 뭐예요? 개발에 관한 사항이야. 그래서 개발 X가 되는 겁니다. 개발 X.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래서 4번이 돼요. 5번. 지적 측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그래서 5번은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1조의 목적을 규정해 놨다고. 저는 그러면 관리적 측면이야. 관리를 강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요번 주 토요일 날 누가 오셔요? 공법 선생님. 공법 선생님은 개발을 강의하는 교수야. 개발. 그럼 월요일 날은 누가 왔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 중개사, 아니, 월요일 날. 학교론. 학교론은 뭐예요? 개발과 관리를 같이 강의하는 사람이야. 자, 중개사법 선생님은 지난주 토요일 날 왔죠. 토요일 날은 뭐예요? 중개사법은 바로 벌칙을 외우라고. 벌칙. 오면 상경님, 옛날에 뭐예요? 중개사 과목에 국민윤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국민윤리 들어갔어서 윤리가 실험 범위였어요. 국민윤리. 근데 지금 윤리가 없어지고 중개사법 벌칙으로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벌칙이 10문제가 출제돼. 아마 장 선생님이 그거는 하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2조와 관련돼서 목적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개발이 되는 거야.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3번 목소리 좋은 거 읽어봐요. 3번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그럼 1번은 1.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를 말한다. 자, 그럼 1번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뭐예요? 국가기관장으로서. 자, 1번 X야. 그거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1번 X. 2번 2.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2번은 그러면 문제 3번에서 2번은 왜 틀렸어요? 1번 틀렸고 2번은 왜 틀렸어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형상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자, 그러면 다시 곰쳐서 읽어봐요. 2번이요? 네. 지목이라 하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한다. 그러면 용도야 형상이 아니라. 자, 3번. 축척 변경이라 하면 지적부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선도에 지적도. 그 다음에 작은 축적을 어디에서? 큰 축적으로. 그래서 한 번은 5가 됩니다. 자, 4번. 4. 토지의 표시라 하면 지적 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왜 틀렸어? 소유자가 빠져야 되겠죠. 토지의 표시는 6개가 있어. 자, 6개 불러봐요. 소재, 그다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렇죠. 6개를 외워야 돼. 자, 5번. 지적 기준점이라 하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도 근점 및 위선 기준점을 말한다. 여기서 뭐가 빠져야 돼? 지점 기준점이 빠져야 돼. 그러면 지적삼각점 몇 개? 지적기준점 몇 개? 3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자, 이성기준점은 지적기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그러면 X.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제 3번은 뭐예요? 1회 때부터 17회 때까지는 1번 문제가 용어의 정리가 나왔어. 18회 이후에서는 용어가 사라지고 그 파트에 들어가서 용어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짱경님. 자, 등록전환이란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이게 등록전환이야. 등록전환.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등록전환이 뭐라고요? 임야대,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전환이야. 분할은? 필지를 2개로 나누는 거. 그렇죠. 한 필지를 2필지상으로 나누는 거. 그러면 합병은 우리 미소씨? 필지를 한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걸. 그걸 합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자꾸 용어가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자, 미소씨 문제 읽어봐요. 4.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모든 토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건 분토시 외우라고 그랬어요. 자, 1번은 그러면 5. 2.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자, 1번하고 2번은 묶어요. 워낙 단골 메뉴야. 자, 그러면 우리 쌍형님.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지적소관청. 토지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6가지. 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딱 해서. 자, 3번 그러면 자, 미소씨. 지적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자, 직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봐봐요. 앞뒤 문맥이 안 맞은 게 있어. 그러면 직권으로 하는데 직권으로 하라고 그래놓고 승인을 받아라.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다시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소관청이 승인이 아니라 직권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직권하고 승인은 언밸런스야. 논리가 안 맞는 같은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 계속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는 때에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계속요. 5.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거기 첫 번째를 따라 줄 쳐놔봐요. 따라. 결과에 따라 첫 줄에. 결과에 따라. 거기 5번의 첫 줄에. 따라.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그러면 뒤에도 따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에 따라. 그러니까 문장이 모르더라도 문장 자체로 우리가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몇 문제, 전체적으로 몇 문제 하면 2번 문제거든. 그러니까 100문제가 앞뒤 문맥이 안 맞아. 앞뒤 문맥이. 그러니까 그러면 왜 문제를 못 풀까요? 마음이 급해서. 50분 안에 40문제를 강제적으로 자기가 풀려고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자, 지금 1차 동차 합격하려면, 40문제 지금 몇 개 맞으면 60점이야? 그래요. 24개만 맞히면 돼. 16문제 포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있다? 3번이 되고요. 자, 문제 5번은 저랑 같이 풀어보죠. 자, 문제 5번은 자, 필지줄 전화봐요. 자, 요즘은 필지가 뭐예요?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라 간접적인 시험 범위니까 자꾸 뭐예요? 문제가 빠지고 있어. 자, 그럼 필지 그러면 그 옆에다 써요. 자, 필지란. 자, 필지. 자, 토지 등록 단위 써봐요. 토지 등록 단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필지는 주된 토지가 돼. 주된 토지.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소유의 관점이라고 써요. 소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소유의 관점. 지금 법이니까 네 번째 법적 개념이야. 필지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돼. 법적 개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상경님, 여기 이제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요거는 몇 필지예요? 두 필지죠. 누가 나눠놨어요?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어.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다. 그러면 자기가 필지라는 개념은 요 5개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자, 그러면 필지 그러면 쌍형님 5개 배워봐요. 1번. 토지 등록 단위. 그 다음에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자, 주된 토지고. 소유의 관점. 그러면 소유의 관점이고 무슨 개념이다? 법적 개념.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인위적 개념. 그러면 주된 토지 반대말은? 종된 토지 있어요. 종된 토지. 자, 종된 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된 토지가 뭐냐? 양입지라는 거야. 양입지. 그러니까 양입지가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입지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6번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관점이죠?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야. 요거는 필지입니다. 필지라고 써요.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 뭐가 있죠? 핵지라는 개념이 있어. 이제 핵지는 뭘 생각해요? 돈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돈. 그래서 여기다 써요.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경제적 개념이라는 걸 하나 써놔요.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 경제적 개념이라고 써놓으라고. 경제적 개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인위적 개념이다. 그래서 일단 문제 5번과 관련돼서 필지의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서술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쌍형님 한번 보죠. 여기가 A 토지가 요 B 토지야. 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왜 있어? 소유자가 다른데.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러면 5번 앞에 뭐의 필지의 성립 요건을 물음표 뒤에 써요. 무슨 성? 동일성이라.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지목도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가 있어요? 여기 A가 있어. 몇 필지? 세 필지죠. 세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어? 떨어져 있는데. 붙어야지. 그래서 플러스 연속이라고 써요. 연속돼야 돼. 연속. 동일성, 연속성. 그렇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한번 장경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소유자가 동일하네요. 갑 동일해. 그럼 여기가 1번 지문이고 2번 지문이고 3번 지문이야.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유는 1번하고 3번은 뭐예요? 중간에 연접돼 있지 않죠. 그래서 써요. 그래서 연접이라고 써. 연속 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연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접. 자, 연접. 자,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연접이 돼. 연속 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 5번 그러면 쌍경님이 한번 읽어봐 줄래요? 다음 중 필지의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성. 1번. 1번 지번 부여기준이 동일할 것. 뭐요? 하나는 구로동이고 하나는 가리봉동이야. 합병할 수 없죠. 그러면 지번 부여직이 동일 동그라미. 2번 축적이 동일할 것. 동일 동그라미. 3번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되고. 4번은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줘야 되겠죠. 그렇죠. 5번은 뭐라고 나왔는지 봅시다. 개별 공시지가가 동일할 것.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개별 공시지가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이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36회 때 무슨 문제가 출제됐을까요? 36회 때. 봐봐요.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이걸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의 성립 요건도 읽어봐요. 동일성. 동일성, 연속성, 연속성, 연접성. 이게 35회 때 2.5점짜리야. 뭐예요?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의 성립 요건이 된다? 합병의 성립 요건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럼 필지라는 게 요즘 많이 출제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합병의 승립 요건으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럼 필지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읽어봐요. 전 토지, 소유의 간접, 법적 개념이고 인위적 개념. 이걸 숙지해야 돼. 그러면 필지 이면에는 뭐가 있다? 핵지가 있어. 핵지는 돈을 생각해야 돼.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 뭐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쌍혜님 주유소에 가면 요게 이제 한 필지야. 주유소에 가면 뭐가 있어? 주유기. 또 하나는 주유소 사무실이 있잖아. 법적으로 몇 필지? 한 필지. 경제활동은 두 활동으로 있어. 법적으로 한 필지만 경제활동은 두 활동을 하고 있어. 이게 두 핵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죠. 자, 우리가 그러면 요거 몇 필지인지 보실래요? 몇 필지? 몇 필지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자, 네 필지에 오피스텔 50장짜리가 있어. 경제활동은 한 활동이죠. 그럼 법적으로 몇 필지? 네 필지. 경제활동은 하나, 1핵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1필지는 경제적으로는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1핵지는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면 필지는 요 문제로 이제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자, 6번으로 가보죠. 6번 찾았어요? 네.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보죠. 문제 6번. 자, 문제 6번은 자, 거기에다 밑에다 여백에다가 자, 메뉴에다 써가요. 이게 자, 여기에 양입지와 관련된 거야. 양입지와 관련된 거예요. 묵입지. 양입지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고 지목으로 간접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양입지 그러면 1번 써요. 종된 토지다. 문제 6번. 종된 토지.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바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반영한 거다.
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거다. 그래서 양입지 그러면 정된 토지, 주지목 추정의 원칙,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념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잡고, 그러면 양입지 여기에다 성립요건이라고 써봐요. 성립요건 1, 2라고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해보라고. 고속도로 가면 뭐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죠. 휴게소. 자, 고속도로 그러면 고속도로에 가면 휴게소가 있어. 이 휴게소는 도로로 편입돼. 그래서 이 휴게소를 뭐라고 그래요? 양입지라고 그러는 거야. 양입지. 그러면 이때 휴게소 지목은 뭐가 될까요?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돼요. 자,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이에요, 상경이? 그렇죠, 편의. 편의, 아적도의 편의. 자,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붙어서 떨어졌어. 접속. 그 다음에 둘러싸인 경우. 이때는 양입지의 승립 요건이야. 둘러싸인 경우. 쌓인 경우. 자, 그러면 양입지의 승립 요건, 그러면 쌍형님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편의. 그 다음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럼 승립 요건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제한 요건이 있을 거 아니야. 제한 요건. 제한 요건. 제한 요건은 셋 중에 하나만 걸리면 제한이 되는 거야.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한 요건으로서 봐봐요. 주인하고 종이 바뀔 수 있어, 없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없죠. 자, 그러면 1번 써요.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자, 받아쓰기 해봐요.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종된 토지 예,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이때는 양입에 제한됩니다. 자, 그러면 2번 330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우리 미소씨 330제곱미터는 몇 평? 한 평은 3.3이거든. 100평이 되는 거야. 100평을 초과하면 100보다 배꼽이 클 수 없거든. 그러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에 제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 초과. 10% 초과. 자, 10%를 초과하면 양입에 제한이 되는 거야.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양입지, 그러면, 우리 상경님 읽어봐요. 종된 표시 그 다음에, 읽어봐요. 주지목 추정 원칙. 성립 요건은, 편의 시설 그 다음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 다음에 제한 요건은,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10% 초과. 그러면 요 셋 중에 하나에 걸리면 우리가 양입에 제한됐다라는 거야. 근데 과거에 한번 출제됐는데,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후배들이. 형님, 양입지가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입지는 시험 범위는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알아야 돼. 간접적으로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된 토지가 뭐다? 필지, 종된 토지가 양입지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필지하고 양입지가 빠져 있어. 지금 새로운 책에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시험법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호되게 당할 거예요. 필지하고 양입지는 필수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써먹어야 돼. 자, 봐봐요. 박사예요? 자, 여기 봐봐요. 이거 봐요. 가소원이라는 지목이 있어. 가소원 안에 건축물이 하나가 있어. 대가 있어. 한번 봐봐요. 그러면 주된 토지가 뭐예요? 가소원. 종된 토지가 대야. 그러면 이 대는 가소원에 편입될 수 없어. 세금을 2개를 내야 돼. 가소원하고 대라는 지목을 내야 돼. 함부로 가소원 안에 지목을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는 이 가소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요걸 외워놓고도 잘 모르더라고. 자, 답. 쌍현님 답이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저는 답 있습니다. 있죠. 답은. 그러면 답은 어때요?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판단합니다.
논이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논 안에 유지가 있네. 유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러면 답이 4,000이야. 4,000제곱미터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331제곱미터를 초과했어. 이제 봐봐요. 주된 토지가 뭐야? 답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종된 토지가 유지죠. 대가 아니죠. 근데 답이 얼마야? 4,000.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 330을 초과했죠. 그러면 유지는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 너 혼자 독립해서 살아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답이에요. 자, 유지가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답이 1000이야.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어요. 자, 유지가 1101제곱미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주된 토지가 얼마? 1000. 유지가 1001이죠. 10%를 초과했죠. 그러면 양입할 수 없다. 유지로 독립해서 살아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해.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쌍경님 한번 봐봐요. 1번, 6번 읽어봐요. 가수원의 면적이 5,100평방미터. 문제 자체를.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내용. 지방부여지역 안에. 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임. 그 다음에 주된 용도의 가수원의 토지가 종된 용도 유지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어. 자, 그러면 1번 한번 자 읽어봐요. 가수원의 면적이 5,000평방미터이고 잘라. 그게 주된 토지야. 면적이 그럼 가수원이 5,000이에요. 자, 종된 토지의 지목이 유지죠. 그러면 일단 통과했네요. 대가 아니니까 몇 퍼센트를 초과했어? 10%를 330제곱미터를 초과했죠. 그럼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까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얼마예요? 450이니까 초과했죠. 그럼 유지로 살아라는 거야. 자, 그러면 2번. 가수원의 면적이 4,000평방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330일 경우 자, 주된 토지가 가수원이 4,000제곱미터죠. 그럼 유지가 얼마를 초과했어? 330을 초과했죠. 그럼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네. 자, 3번. 가수원의 면적이 3,000평방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301평방미터인 경우 몇 퍼센트를 초과했어요? 10%를 초과했죠. 그럼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4번. 가수원의 면적이 2,000평방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평방미터인 경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를 초과했죠. 자, 5번. 가수원의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100평방미터인 경우 자, 그러면 10%를 초과하지 않았죠. 330제곱미터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때는 유지는 가수원으로 편입돼. 이때 유지는 양입지가 되는 거야. 정답은 5번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배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요. 자, 7번부터는 뭐예요? 지번이 되죠. 지번은 그러면 잠시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절대 외워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새로 안 뜰까? 이제 책을 찾아야죠.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EBS 아니죠? EBS 자료 아까 있었는데. 네, 바탕. 여기 있을 겁니다. 아까 운영실장님. 바탕화면 운영실장. 네, 거기. 공시법.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기본서 있으니까 기본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까 집안 찾아봐요. 우리 천하장사도 집안에 대해서 요거 외우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 몇 페이지예요? 자, 집안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이니까 17페이지인가요? 여기네요. 집안. 자, 우리 봐봐요. 오전에 배웠으니까 복습한다는 셈 치고 문제 아까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집안과 관련돼서는 공부를 복습을 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집안에 대해서 문제가 별표 5개야. 그러면 집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 집안은 쭉쭉 읽어봐요. 자, 별표 5개. 자, 미소 씨가 읽어봐요. 1. 집원의 정의. 집원이라 함은 집원 부여 지역인 법정 동리 단위로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줄쳐놓고. 자, 우리 집안에 대해서. 자, 집안의 표기와 구성 읽어봐요. 우리, 자, 미소 씨. 1. 집원 표기의 방법. 기억.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이냐 대장 및 이냐 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원은 숫자 앞에 산자로 붙여 표기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어디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죠. 임야 대장면 임야도 앞에 뭐자를 붙여 산자를 표기한다. 자, 니은. 니은. 집원은 본번만으로 또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의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의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아까 했죠. 자, 369 그러면 단식 집안이 복식 집안이. 단식 집안. 369-1 그러면 복식 집안. 그래서 집안은 단식 집안과 복식 집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실히 달라 두 번째 들을 때 하고.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집안의 부여 기준이 나와 있죠. 그러면 특히 요 1번과 관련돼서 1번 그러면 쌍기 형님 읽어보실래요? 이거 봐요. 체력 단련하는 거니까. 자, 1번. 아까 했던 거. 기본 원칙. 집원은 지붕 부여 지역별로 기본하여 순차적으로 정하도록 안 보인다. 자, 체력이에요. 체력응적 국력이에요. 무슨 기반식이라고 그랬어요? 북서 기반식. 그렇죠.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집안을 꺼내는 거. 이게 북서 기반식이야. 자, 미소 씨, 그러면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미소 씨가 신규 등록.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읽어봐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등에 따른 집원 부여, 기업 원칙. 어디? 여기가 포인트야. 인접 도제 본번의 부분. 인적 도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집원을 부여한다. A의 조건.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여기 본번으로 부여하죠.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래서? 뭘, 야, 그렇죠. 요거 외워야 돼. 요거 안 외우면 돼요. 이거 최근에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요걸 외워둘 필요가 있어. 법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3번 그러면 빨리 하고 문제를 풀면 돼. 복습이니까. 자, 그러면 분할에 따른 집원부요. 원칙. 분할 전 집원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원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자, 여기죠. 분할 전 집원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집원은 읽어봐요.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아까 했던 겁니다. 오전에. 자, 그러면 A 조건과 관련돼서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주거 사무실. 여기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하여야 한다. 자, 4번의 합병. 그러면 합병 원칙 읽어봐요. 합병에 따른 집원 부여. 원칙은 선순위의 집원을 그렇죠. 선순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번 중 선순위. 그러면 A 조건. 합병 예외는 합병 전 필지의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신청할 때 읽어봐요.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두고요. 자, 근데 5번이 지적확정 경량이 무슨 개발 지역이라고 그랬죠, 상기 형님?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지역.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원칙. 미소 씨. 원칙 종전 집원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정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줄쳐놓고요. 자, 다만 다음의 집원은 제외된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아까 봤죠. 지적 확정 계속 읽어봐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은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B.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도 제외되죠.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요거 적을 때죠. 그러면 무슨 단위? 블록 단위. 블록 단위가 세자로 번지면 단지식. 단지식으로 부여하거나 B. 최종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준용하는 거 우리가 아까 외우라고 그랬죠. 읽어봐요. 자, 준용하는 것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준용. 자, 지번 변경 지 행정구역 개편 행 측적 변경 축. 그래서 요거 읽어봐요. 지행축. 이거 외워야 돼. 이건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 그대로 지번 번번 방식을 준용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읽어봐요. 7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전 지번 부여.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 많아 적어. 그럼 누가 시행한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 자리를 우리가 부여해 줘야 되고. 자, 4번은. 자,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가? 결번 내지.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야. 결번이 생길 때. 자, 2번 출제됐어요. 자, 지번 대장이 기록해서 연구 버전이다. 이러면 틀려.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죠? 결번 대장으로 가. 연구 버전 정보라는 거. 그러면 가로 4번 쌍경님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지번의 변경. 지번의 변경이란 지번 부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정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 새로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네, 계속요.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고에 등록된 지번을 결정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여기 포인트예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요한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외워서 문제로 이제 와요. 이걸 안 외우면 문제 절대 풀 수가 없어. 천하장사도 2만 개씩 와도 문제는 안 풀려요. 자, 1번 기억 그러면 쌍기형님. 지번은 주민등록상 주소 표기의 기준에 자, 주소 표기, 주소 줄잖아요. 주소 표기는 자, 주민등록법상에 하니까 여기 도로명도 도로법상이라고 써. 아까 이제 문제 제대로 풀어야죠. 자, 도로명이죠. 도로명은 뭐예요? 주소 표기 기준이 된다.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2번은? 지번은 국토부 장관이 부여한다. 2번은 왜 틀렸어요? 관청.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하거든. 자, 3번. 지번은 한자로 표기한다. 한자로 표기해요? 한글로 표기하죠?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죠. 자, 4번.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있다, 할 수도 있다. 복식 지번, 단식 지번이 가능하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죠. 5번. 지번에서 숫자 앞에 산이 붙어 있는 경우의 지목은 임야이다. 임야이다 틀렸어요.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 안에서 뭐에 산자를 붙여요. 그러면 종교용지도 임야에 있잖아. 있었죠? 그러면 임야대장에 등록돼서 해서 지목이 산자가 붙었다 해서 뭐라는 거예요? 임야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5번은 X가 되는 거야.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8번 미소씨.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죠? 1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의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다시는 어이라고 읽는다. 맞죠? 3번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자, 3번은 틀렸죠.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겠죠. 자,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아까 준용하는 거 읽어봐요. 지행축. 그죠? 그러면 3번은 X. 자,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맞네요. 자, 5번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여기 읽어봐야지. 행정구역 개편은 뭐예요? 요걸 준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5번은 맞네요. 자, 9번은 상경님 마지막 해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원칙 맞죠? 자, 2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 동그라미 경계에 걸쳐있는 본번은 뭐 된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자, 3번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분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네요. 4번 블록 단위 하나로 분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3번 4번은 묶어봐요. 본번이 적을 때라고 써봐요. 적을 때. 아까 이걸 이야기했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다만 그러면 우리 미소씨가 읽어봐요.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여한다. 한다. 그래서 블럭 단위 하나는 뭐예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오케이. 자,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소유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 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자, 5번은 왜 틀렸어요?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고쳐줘봐요. 5번 다시.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그래서 원래 말이 많아서 자, 그래서 5번 X가 되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요거 한번 자, 미소 씨가 마무리 적어줘봐요. 자, 여기 7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준공 전 지번 부여. 도시개발 사업 등의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한다 그래서 네. 말이 많으니까 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자, 10번 상경님 마무리 하십시오. 아주 힘들어서 뭐 아이, 한번 해봐요. 해봐. 힘들어 뭐 못하겠어요? 체력이 딸려요? 네, 말 딸릴 수밖에 없어. 자, 10번. 다음 중 지번 부여 방법이 다른 경우는 1.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정량은 요걸 준용하잖아. 자, 대표적으로 요걸 물어본 거예요. 자, 준용한 거 있죠? 준용하는 거.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을 준용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1번, 오케이. 2번은 분할이 정답이죠. 자, 3번은 행정구역의 일부 개편. 행정구역 개편. 그럼 요걸 준용하죠. 그 다음에 3번은 4번은 축적 변경. 요거 있잖아. 축적 변경. 요걸 준용하죠. 5번은 지번 변경. 여기 있잖아. 지번 변경은 요걸 준용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번 부여 방법이 다른 것은 정답은 2번. 2번은 뭐예요? 분할은 요걸 준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지번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번은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까먹어서 틀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속대로 몇 시? 9시 반이야. 9시 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론만 한다고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상경님이 뭐예요? 당연히 체력이 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아침 10시부터 어디까지? 오늘 9시 반까지 견디는 것만 해도 그러네. 근데 공인중개사하면 요거 안 걸려요. 뭐에 안 걸릴까요? 치매에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요런 이제 몸이 정의돼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필요가 없어.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 우리가 보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뭐예요? 공법 10시부터 길게는 6시까지 꼭 한번 더 체력을 자꾸 유지하시라는 거.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했어요.